반갑습니다. 저는 코드스코드의 윤지수라고 하고요. 저희 내부적으로는 그냥 크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음, 여러분들 얼굴은 안 보이니까 뭔가 이렇게 어, 혼자서 이야기하는 것 같긴 한데요. 네. 온라인이 다 원래 이런 것이겠죠? 네. 자, 오늘 어쨌든 뭐 댁에 계신지 모르겠지만 되게 추운 날씨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접속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 일단 오늘 순서는 1시간 정도 저희가 알려드린 대로 진행을 할 건데, 먼저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제 교육하시는 분들은 이제 마스터라고 하거든요. 네, 뭐, 마스터라고 하긴 하지만 실제로 이제 닉네임을 쓰곤 있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뭐 각각 파트별로 교육을 하시는 분들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오늘은 특별한 설명회를 하지 않고요. Q&A 식으로 바로 질문 올라오신 거 보면서 올려주신 거 보면서 저희가 답변을 드릴 예정입니다. 저 먼저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코드스코드의 웹 프론트엔드 쪽을 담당하고 있고요. 네, 크롱이라고 합니다. 마스터즈를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데 몇 번째지? 네. 저희가 많이 항상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이렇게 어떻게 알고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신청을 하고 계셔서 어,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언제 뵐지 모르겠지만 오늘 비롯해서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잠시만요. 제가 화면 키는 권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만 나오나 봐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어떻게 해제하죠? 더보기에 있나? 그냥 일단 하시죠. 혼욱수 네, 화면이 지금 안 여기 켜져요. 있구나. 아닌데? 안 켜집니다. 호스트가 비디오를 중지했기 때문에 시작할 수 없습니다라고 나오는데요. 그냥 아, 하시죠. 뭐 굳이 안 비디오를 나와도 되잖아요. 중지했다고요? 네. 제 얼굴 보는 거 일단은 하는 거 음성은 아니니까. 들리니까 하시죠. 어, 네. 네, 아주 좋네요. 다만 안녕하세요. 나오네요. 저는 이제 호눅스고요. 백엔드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 네. 반응이 좋으신데 감사합니다. 그만 해주시고요. 어, 일단 QA 많으니까 일단 뭐 하고 싶은 말도 조금 있긴 한데 그거는 끝날 때 하고 일단 잘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 어, 아이 켜져 버렸네. 좀 예쁘게 하고 올 걸. 여튼 그래요. 여러분 모두 반갑고요. 이따가 제가 할 말은 이따 할게요. 제 말이 굉장히 많지만 오늘은 참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났습니까? 네, 끝입니다. 네. 혼욱수. 네. 다음은 코드스코드 JK 말씀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코드스코드 JK라고 부르고요. 네. 소리 좀만 본명은 잘 크게 몰라도 얘기해 됩니다. 주실래요? 네. 본명은 잘 모르셔도 되고 코드스코드 JK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오늘 저기 새로운 아이비님이 뒤에 계시기 때문에 아, 저는 짧게 맞다. 얘기하고 네, 새로 인사하실 분을 먼저 먼저 소개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되는데. 저는 iOS를 담당하실 거고요. 저 이어서 인사하실 분은 안드로이드를 담당하실 아이비를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저는 안드로이드 강의를 담당하게 될 아이비라고 하고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코드스코드 오시면 이 네 분을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하하하. 음, 일단 저희 소개는 이렇게 짧게 마치고요. 네, 바로 제가 다시 한번 화면 공유를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을 받도록 할게요. 네, 화면 잘 보이시죠? 네. 아직 질문 궁금한 거 있는데 못 남기신 분들은 여기에 이제 채팅창에 남기셔도 되는데 여기가 쪽에서 같이 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여기 접속을 하셔서 QR코드도 있으니까 여기 질문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거 보면서 화면을 줄일까? 네. 보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신 순으로 네,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뭐 이렇게 질문에 좋아요 누르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는 질문 있으면 해주시면 저희가 그걸 좀 더 뭐 답변을 드리든지 그러도록 할게요. 네,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도 계속 질문을 받으니까 여기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처음 질문들이 얼마나 올라왔나 잠깐 볼까요? 개수를 좀 20개. 네. 자, 짧게 첫 짧게 피해요. 번째로 클래스별 대략적인 취업 현황을 알 수 있을까요? 취업 현황이요? 네, 취업 현황 궁금하죠. JK가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어, 저희가 취업 현황을 막 기록하거나 취업하면 반드시 저희한테 알려주세요 하고 있진 않는데, 어, 그래서 정확한 수치는 아니고요. 지금 올해 기수들이 이제 하반기에 채용을 시작을 해서 지금 연락을 받은 거는 한 절반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네. 그 이상은 실제로 안 돼서 연락이 안 온 건 아닌 거고 연락이 아예 안 주시는 분들도 있고 네. 그냥 조용히 계신 분들도 있고 해서 좀 섞여 있습니다. 저희가 취업 현황을 막 숫자로 업데이트하지는 않기 때문에 정확하진 않은데 절반 이상은 지금 취업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답변을 드리면 거기에 후속적인 질문이나 아니면은 좀 더 뭐 비슷하지만 다른 질문 하고 싶으셔도 남기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에 백엔드 JSP 하나요? 안 백엔드는 합니다. 호스트. 네. 네, 뭐라고요? 안 한다고요. 안 안 해요. 한다. 끝. 근데 이거 왜 안 하는 거죠?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안 하는 거죠. 네. 저희의 교육 그렇다. 과정과는 맞지 않습니다. 네. 명확하네요. 네. 네. 그 다음에 과정 중에 저녁, 밤타임을 이용해 알바를 병행할 수 있을까요? 풀타임 과정이라고 하셨는데 생활비가 있어야 해서 중요한 문제라서요. 호눅스. 좋아요. 제가 얘기하려고 그랬는데요. 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완전 비추예요. 이렇게 시작을 하신 분들 중에 성공하신 분들이 거의 없고요. 그 다음에 월화수목 금토일 밤새서 공부해서 따라갈까 말까인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완전 비추고요. 정말 만약에 하고 싶다면은 제 생각에는 한 1년 정도 아르바이트를 해서 반대 한 1년 정도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공부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걸 더 추천할 것 같습니다. 저라면요. 음, 네. 거의 너무 어려워요. 거의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 그죠? 네. 저도 뭐 뭐 비슷한 다른 사례들을 몇 번 네. 봤는데 네, 별로 그 추천하지 않는 거 저도 음, 추천드리지 않는 게 별로 이렇게 성공하기 되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좀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중간에 휴직은 아니고 그러니까 멈춰놓고 잠깐 돈을 벌고 와서 다시 계속하겠다 이런 친구도 있었어요. 맞죠. 네, 실제로 그런 사례도 있었는데 생각보다는 생활비도 중요한 문제긴 한데 이게 학습이 끊어지거나 계속 이어가는 연속성에선 좀 문제가 돼서 네, 회복하는 시간도 필요하거든요. 학습하고 나면 네, 그런 시간이 좀 아무래도 힘든 것 같아요. 이렇게 병행을 하다 보면 그래서 좀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네. 이제 답변 다른 건 좀 닫아 주시겠습니까? 새로운 게 겹쳐가지고. 네. 네, 그렇다고 하고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제 또 우리가 또 생활비 문제도 있기 때문에. 네. 하지만 뭐 방법은 잘 찾아보면 또 있지 않을까요? 네. 그리고 잠깐만요. 다시 위에서부터 얘기를 해야 되나 이렇게 되면? 1차 과제 제출 방식이 어떻게 되나요? 1차 과제 제출에 대해서 저희가 기한 내 제출이라고 그랬는데 제출 방법은 1차 때 이제 문제 공개 사이트에서 함께 저희가 메일 드린 내용 보시면 아는데 네, 그 공개 사이트에서 함께 안내하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공개되는 사이트를 알려드렸고 그 사이트 홈페이지에도 지금 표시 링크가 있거든요. 그 사이트에서 이제 어떻게 제출하세요라는 게 거기에 설명이 돼 있을 겁니다. 네. 깃 메일, 네, 네, 뭐 그럴 수도 있고요. 네. 뭐 제출이 어렵거나 그런 건 아닐 겁니다. 네. 그럼 이게 네. 시간 순으로 돼 있으니까 지금 계속 새로운 네. 것만 보이거든요. 그 음. 반대로 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아래서부터 네. 보셔야죠, 그럼. 위에 거를 바꾸면 되는데 요거를 아, 맨 그럴까요? 위에 리센트 캡스천을 이게 일어나가지고 올디스트로 올디스트로.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반대로 이렇게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막학년 앞둔 대학생인데 이 코스와 병행이 가능할까요? 온라인, 오프라인 비율이 어느 정도일지 궁금합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요거 제가 답변을 짧게 드리면, 이제 그 병행하는 것도 가능할 수는 있는데요. 이제 아까 호눅스가 얘기해 주신 거 있죠? 이제 다른 일과 같이 한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학점이 진짜 뭐 1학점이다 뭐 이러면은 뭐 어느 정도 할 수는 있겠죠. 그럼에도 이제 저희는 풀타임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참고하셔서 참석을 하셔야 되고 어쨌든 이런저런 이유로 병행할 경우에 중간에 포기하는 분들이 간혹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이제 시간을 아무래도 집중을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기본적으로는 온라인으로 이제 그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오프라인은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뭐 일주일에 1회라든가 이 정도 수준으로 어느 시점일지 아직 결정을 못했고요. 어느 시점에는 일주일에 정도 나와서 뭐 같이 활동을 한다거나 프로젝트를 위해서 그럴 계획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온라인에서 한다고 그래서 네, 말씀하십시오. 아무것도 뭐 안 해도 된다는 건 아니고요. 온라인에서도 분명히 활동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또 온라인에서 한다는 게 오프라인과 나온 것과 동일한 정도의 활동을 하셔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온라인 저희가 온라인 활동이 사실상 혼자 하는 활동이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그런 것보다도 그냥 같이 하는 온라인에 있는 오프라인 활동이라고 보셔도 돼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네, 지방 사는데 오프라인 얘기가 있어서 좀 망설여지네요. 아, 5개 온라인, 온라인 참석하는 아, 네. 요거는 오프라인 필수는 아니죠? 저희가요. 네, 오프라인 필수는 아니고 이제 오프라인을 여는 목적은 사실은 그 오프라인으로도 좀 이제 서로 얼굴 보고 싶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어떤 프로젝트 활동이나 이런 걸 조금 그래서 한번 하고 싶다.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그런 분들을 위해서 여는 거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래서 이제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중간쯤부터 막 지방에서 막 올라와가지고 서로 보고 싶어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긴 했었어요. 근데 이제 피치 못해서 내가 지방에 머물러야 되면은 괜찮습니다. 네. 필수는 아닙니다. 코로나 요거 때문에 이제 요게 이제 사실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운 거잖아요. 한 치 앞을 볼 수가 없어서 이제 그거에 따라서 조금 유동적일 수는 있고요. 다음에 오프라인 수업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오프라인만 듣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네. 불가능. 네, 요거는 네. 요거는 호눅스가 조금 얘기해 줄래요? 저희 수업 방식도 좀 네. 얘기해야 될 것 같고. 네. 저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업이 많지는 않아요.
아주 조금 수업이 있고요. 대부분의 경우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활동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고요. 대부분의 경우 혼자 공부하는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있던 학습 방식하고는 완전히 다르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이제 함께 성장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학습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시면은 필수적으로 온라인은 참석해야 되고, 오프라인 아까 크롱이 얘기한 것처럼 온라인으로만 보다 보면 이제 보고 싶단 말이에요. 상대편이 만나서 같이 활동을 하고 싶어지거든요. 그럼 오프라인이 오히려 보조적인 도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코로나 상황이 좋아지면 오프라인으로 좀 더 많이 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주된 활동은 아마도 내년도 온라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네, 뭐 그렇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수업하는 것들은 다 온라인에서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수업은 오프라인에서는 하진 않았었어요. 그 대신 이제 오프라인에서 나오는 요일을 정해서 개인 각자 이제 일주일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나올 수 있었던, 네, 그렇게 오프라인에 나올 수 있는 요일이 결정이 됐었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저희 반에는 뉴질랜드에서 공부하시는 분이 한 분 있었거든요. 근데 오프라인 때는 자기도 같이 하고 싶다고 혼자만 노트북을 켜가지고 강당에 가운데 화면에다 노키아 해가지고 같이 그 되게 웃기는 상황이 연출이 됐었는데 되게 재밌었어요. 근데 네. 도움이 되셨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업 금액은 네, 월 66만 원입니다. 네. 총액이면은 저희가 회사가 망합니다. 네. 그 마음은 굴뚝 같지만 안타깝게도 네, 월 금액이고요. 이제 작년과 동일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1차 테스트를 통과해 입학 가능한 건, 네, 그렇습니다. 1차 테스트 합격 기준은 주어진 문제를 100% 구현하지 아니면 부정을 같은 일이지. 네, 그거는 기준을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네. 말씀하는 기준이 있나요, 혹시? 예, 부분 점수는 아닌데요. 합격, 불합격을 전체 구현으로 평가하지는 않아요. 100% 구현했어도 당연히 떨어질 수 있고요. 반대라도 합격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도 질문이 있었는데 힌트를 좀 달라고 했는데, 그 저희가 뽑는 기준이 있긴 한데 그 기준을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내부적으로 일관성을 가지고 결정을 한다.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되겠네요. 네. 그렇다고 되게 예상할 수 없는 그런 또 기준이 따로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냥 여러분들 평범하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저희가 보는 것들 중에는 또 뭐 정말 끝까지 같이 하실 분이냐, 또 어느 정도 좀 준비가 되어 있으신 거냐, 이제 이런 것들 위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항목을 보겠습니다. 수강생의 코드를 바탕으로 질문 혹은 1대1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인가요? 네. 저희가 질문 같은 경우에는 슬랙이라는 그 커뮤니케이션 도구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걸 통해 가지고 그 질문 같은 것들 서로 올리고, 또는 이제 그 우리 학생들 여러분들 포함해서 같이 질문 답변을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1대1 피드백은 이제 코드 리뷰가 있긴 한데요. 저희가 2022년에 코드 리뷰를 뭐 첫날부터 끝나는 6월 말까지라든가 이렇게 풀타임으로 계속 하지는 않고 중간 정도의 지금 이제 기간을 확정하진 않았지만, 이제 한 중간쯤에 되는 기간에 한 달, 두 달 내에서 코드 리뷰를 그 시간에만 아마 진행을 할 예정이고, 마스터들이 코드 리뷰를 많이 하긴 하겠지만 그 외에 이제 리뷰어분들, 현업에 계시는 훌륭한 분들을 모셔서 같이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알고리즘 공부를 안 해도 풀 수 있을까요? 테스트 문제를 얘기하는 거겠죠? 혼욱수가 답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풀 수 있습니다. 알고리즘은 하나도 몰라도 됩니다. 네, 뭐 복잡도란 무엇인가, 뭐
DFS랑 뭐 이런 거 몰라도 되는 건가요? 네네, 전혀 몰라도 되는데요. 근데 네. 코딩을 많이 하면은 풀 수 있겠죠? 네. 네, 조금 그렇다. 모호하네요, 약간. 시험 문제 그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알고리즘과는 크게 상관없습니다, 진짜로. 네, 그렇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자바 제네릭까지만 알고 람다와 스트림을 잘 몰라도 문제 푸는 데 상관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아이고. 정말 상관없어요. 저도 다 모르거든요. 저도 제네릭이랑 람다랑 스트림 다 잘 모르는데요. 문제 푸는데 아무 상관이 없더라고요. 한심해 하실 필요 없어요. 저거를 공부하려고 생각했으면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미 충분히 잘하고 계신 분인 것 같아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네. 잘하고 계시답니다. 그 그 다음에 좀 네, 말씀하세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그 프로그래밍 문제가 나온다고 그래서 꼭 그 분야의 언어로 풀어야 된다, 자바로 풀어야 된다 그래서 자바 람다 스트림을 써야 된다 이런 거 아니고요. 어떤 언어로든지 푸실 수 있는 문제들이라서 모든 언어의 공통적인 부분 그리고 그 모든 언어에 개념적으로 다 있는 뭐 배열이나 함수를 구현하는 것들을 네, 어떤 언어로든지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꼭 자바나 뭐 스위프트나 코트레인 같은 걸로 자바스크립트를 꼭 안 하셔도 어떤 문제든지 상관은 없습니다. 일단은 그 해당 분야의 언어를 모른다고 생각을 하고 푸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음, 맞아요, 맞아요. 언어적인 특징은 상관이 없다. 그거네요. 네네. 프론트엔드에 지원하지만 자바로 풀어도 된다. 네. 저는 그건 아닌데. 아, 어떻게, 아니에요? 네, 어떻게 하기로 했죠? 기억이 안 나요. 네. 네, 항상 언어는 그 가능이 언어로? 있습니다. 저번에 어땠죠? 작년에는? 매년 다 다른 언어로 가능했었어요. 네. 아, 그랬구나. 착각했네. 아, 안 된다고 하려고 그랬는데. 알겠습니다. 네. 큰일 날 근데 뻔했다. 이제 대부분 사실은 저희가 볼 때는 이제 백엔드 지원하면 뭐 그 언어를 푼다거나 아니면은 프론트엔드 하면은 그 언어로 하기도 하고 그랬 아, 맞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 백엔드에 파이썬으로 지원하신 분 있었네요. 생각해 보니까. 근데 그럼요. 좀 고생은 하시긴 하셨어요. 그런데 합격했어요. 근데. 네. 근데 이제 12월에 보고요. 이제 그 1월에 시작하시기 전에 아마 그 사이에 저희가 가이드를 드리겠지만 이제 해당 클래스의 언어 위주로 프로그래밍을 많이 연습을 하고 오시면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작년에 리스비나 어셈블리는 안 받는다고 했대요. 그랬구나. 작년에도 오셨나 봐요. 자, 그 다음에 질문을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20개가 지금 여기 아직 우리가 얘기 안 한 게 20개인 건가요? 지금 설마 계속 아직 안 쌓이고 쌓이고 있나? 있어요. 아, 계속 쌓이고 그럼 있으니까 계속 계속 쌓이고 얘기하셔도 빨리빨리 있구나. 돼요. 하겠습니다. 너무 그래요. 늘어지지 않게 빨리 하겠습니다. 끝냅시다. 다음 봅시다. 개발자로 비전공자 분이시고 iOS. 아, 망설. 이건 JK가 답변을 주시면 되겠네요. AOS는 뭐지? 게임 장르 아닌가? 안드로이드를 아, AOS라고 부르는데 나 몰랐네. iOS로 경력직을 뽑는다고 그래서 다른 포지션에 있던 사람들을 iOS 경력자로 뽑겠다는 건 아니고요. iOS를 계속 학습하시는 분들이 네, 그쪽에 충분히 그만큼 경력이라는 거는 그 분야를 잘 모르는 사람이 네, 나는 모르겠으니까 담당자가 책임지고 맡아줘 하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경력을 뽑으려고 하는 건데 네, 대부분 다 그 잘 모르니까 그냥 경력자를 뽑아서 그 사람이 대신 다 해주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항상 그렇지 않아요. 그게 이제 뭐 다른 분야로 갔다가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엔 그런 경우보다 이제 좀 전문적으로 계속 하시는 분들이 이 정도면 뭐 신입이어도 충분히 경력 포지션에서 자기 역할을 하겠다라고 싶으면 뽑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다른 분야에 비해서 뭐 문이 좁고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네, 더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잘 없어서 또 못 뽑는 분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저걸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추천을 하는 게 그거거든요. iOS를 1순위로 추천을 하고요. 두 번째 프론트엔드, 세 번째 안드로이드, 네 번째 자바 백엔드예요. 그게 제일 개인적인 추천 순위예요, 그게. 왜 그런 순서죠? 그냥 제 개인적인 제 뭐랄까 심리적인 순서입니다. 근데 저라면은 iOS 자, 하겠어요. 여러분들 저라면. 하고 요거는 싶으셔서 그런 걸까요? 편집으로 편집해야 돼? 백엔드에 너무 많은 사람이 몰릴까 봐 호누스가 이제 이렇게 아니야, 힘들 아니에요. 절대 안. 요거는 잘라서 네. 이미 1년 전에도 똑같은 얘기 계속 하셨었기 때문에 네, 네. 괜찮습니다. 네. 그럼 작년 영상을 봐도 될 것 같네요. 그다음에 이제 다음 요거 아까 답변을 드린 질문이죠. 네,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해 누가 예. 그렇대요. 가만 있어봐. 이것도 호눅스 괜찮죠? 네, 네. 괜찮습니다. 네, 오셔서 자바를 잘하면 좋겠다. 이런 거죠. 맞아. 준비를 잘 네네, 해오시면. 맞아요. 어차피 네. 도서관 같은 칸에 꼽혀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네. 자, 그다음 질문을 보겠습니다. 프로그래밍을 시작한 지 2개월 되었고 기초 정도만 공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차 테스트 수준이 2개월 되셨으면은 2개월 동안 또 뭐 하루에 10분 하셨는지 하루에 10시간 하셨는지에 따라 당연히 다르겠죠? 네. 음. 호눅스가 또 저희 답변을 작년에는 그거 나왔어요. 올해는 좀 많이 어려웠다는 평이 나오긴 했는데 작년에 큐브 구현하기 냈었거든요, 제가. 그런데 너무 어려웠대요. 근데 그거보단 조금 쉽게 낼 생각입니다. 큐브 구현하는 게 있었는데 더 쉽다? 어려 어려웠다고 그래가지고 그거보다는 쉬울 예정이다 정도. 네. 그렇군요. 그렇답니다. 네. 문제는 하나인가요? 하나 내려고 생각 중인데요. 아직 안 정했습니다. 하나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질문. 온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수업에서는 각각 어떤 걸 하는 걸까요? 온라인 수업하는 날은 오프라인 수업을 안 하나요? 네, 어느 날 온라인을 했다가 오프라인을 오전에 온라인, 오프라인 이렇게 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수업이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2번 정도 있을 것 같은데, 맞죠? 네, 그럴 예정이고, 뭐 수업을 하는 방식이 그냥 온라인이냐 오프라인 차이지, 같은 수업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똑같다. 근데 네, 그 말씀. 계속 제가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약간 일반적인 학교나 학원이라면은 이렇게 하잖아요. 수업에서 이제 굉장히 많은 지식을 전달해주고 내가 그거를 잘 소화시키면은 오늘 정말 열심히 공부했다. 이렇게 일반적인 학교에서 이렇게 생활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수업은 저희 과정 자체가 수업이라는 말에 너무 어울리지가 않아요. 수업은 정말 작은 부분이고요. 뭐 일주일에 2번에 4시간밖에 없다니까요. 근데 대부분 그게 아니라 스스로 공부하고 생각하고 코딩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학습에 맞춰진 게 아니고 여러분의 성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계속 지금 뭔가 제가 느끼기에는 수업이 정말 중요해. 명강사의 강의가 중요해. 이렇게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정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네, 그렇답니다. 네, 수업이 별로 없는 이상한 곳이라는 설명을 잘 들으셨죠, 여러분들? 네, 그렇다고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전공자 비율이 궁금합니다. 전공자 비율 카운트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없는 것 같은데. 네, 비율을 카운트를 하진 않았었는데 통계를 전에 한번 본 적은 있었는데 그래도 전공자들이 없는 편은 아니고요. 한 6대 4 정도로 전공자들이 좀 적었던 것 같기는 해요. 음. 그 해마다 좀씩 다르긴 해요. 뭐 거의 절반인 적도 있고 7대 3인 적도 있고. iOS 경우에 전공자가 조금 더 많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나요? 그게 클래스마다 좀 다르죠? 음, 꼭 그렇지도 않아요. 네, 해마다 그래요? 좀씩 달라요. 약간 자바반에 전공자가 많았던 느낌이 살짝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도 다른가? 네, 프론트엔드는 전공자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네, 맞아요. 그건 그랬던 것 같아요.
자바나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전공자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경험상. 거기 학교에서 자바를 배워서 그런 게 아닐까 혼자 생각하고 그럴 있어요.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네. 학교에서는 자바스크립트를 안 배우죠, 잘. 네. 요즘 파이썬은 배우던데. 네. 코틀린은 배우나? 궁금하네. 자, 그 다음에 웹 백엔드 경쟁률 대략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이거 뭐 매년마다 달라가지고 올해도 예측이 안 되고요. 그냥 좀 높죠. 이게 사실 경쟁률이 되게 좀 많이 높거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전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취업을 시켜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공부하는 일종의 코딩 학교 학원인데 코딩 학원에서 이렇게 경쟁률이 높다니 의아할 정도인데 여튼 좀 약간 높습니다. 네, 높은 편이에요. 약간 높다는 게 뭐 10대 1이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모르겠네요. 아니겠죠, 설마? 잘 네. 모르겠는데 많이 높아요. 그렇게 그런 건 아닙니다. 네. 아, 정말요? 그랬나 네. 모르겠다. 네. 경쟁사에서 오신 거 아니죠, 오녹스? 아니, 사실 아니 이게 떨어졌을 때 기분이 안 좋으니까 저는 이제 아, 네네. 미리 좀 얘기를 해주려고요. 경쟁률이 높아서 그런 거였으니까 네네. 너무 섭섭해하지 마라. 좀 그런 거 네. 있잖아요. 그렇게 제 기준으로는 그렇게 높은 건 아니고요. 아, 여러분들 너무 그렇군요. 뭐 사실은 제가 아이고 다른 부담 잘못 말했다. 갖고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주 온라인 4회, 오프라인 1회 이런 방식으로 병행할 가능성은 없나요? 이게 요 JK가 얘기해 주시죠. 네, 아까 혼욱수가 잠깐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이게 뭐 음.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뭔가 수업을 막 마스터들이랑 강의실에 모여서 이렇게 하는 방식이 아니라 여러분들 각자 뭐 오프라인 공간에 나오든 온라인에서 집에서 하든 카페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지 다 활동을 하실 수 있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그 저희는 이제 미션이라고 부르는 회사에서 마치 오늘 뭔가 개발해야 될 거리가 있는 것처럼 학습해야 되는 거리가 있고 그걸 구현해야 되는 거리가 계속 있거든요. 그거를 학습하고 구현하고 코드 리뷰 받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그러면서 이제 뭐 질의응답도 할 수 있고 옆에 있는 사람과 물어볼 수도 있고 마스터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공간에 있을 때도 똑같이 하실 수 있고 온라인에 있을 때도 똑같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온라인에서 하는 이유는 일단 뭐 지방이 있거나 해외에 있는 분들도 참석할 수 있는 방식이고 오프라인 횟수를 줄인 이유는 네, 이 거리두기 때문에도 더 그렇기 때문에 횟수를 정해서 이제 나눠서 한다는 것뿐이지 저거를 뭐 온라인을 몇 회하고 오프라인 몇 회하고 이렇게 나눠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요일별로 오프라인에 나올 수 있는 날이 정해지고 각자 이제 주 1, 2회 정도 나올 수 있는 저희가 할당을 해드릴 거예요. 그럼 그때는 오프라인에 나오실 수 있다. 인원 제한도 있고 하니까 저희 공간에 모두가 다 나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정할 수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게 뭐 주 몇 회, 온라인 몇 회 이렇게 병행될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모두 다 같이 일어나는 활동들이 네, 진행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이비 혹시 중간에 나가셔야 되나요? 아니요, 괜찮아요. 네네. 아, 네. 왜냐면 또 먼저 그러면 그 질문을 답변할까 했는데 네, 말씀해 주시고요. 따로요. 그러면 진행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예년은 온라인, 오프라인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방 거주자 크리. 네. 금방 답변 드린 걸로 답변이 됐을까요? 네. 일단은 이제 저희가 온라인으로 하고 지방에 있는 분들이 아마 지금은 신청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식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아까 얘기했듯이 작년에 해외에서도 참석을 했는데 나중에 알았다는 거, 그분이 해외라는 걸. 네. 그리고 합격 여부는 주로 어떤 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나요? 제가 아까 얼핏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번에
이제 또 JK가 기준을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네. 뭘 보나요? 코드스쿼드는? 일단 저희가 레벨 테스트를 하는 이유는 프로그래밍을 어쨌든 어떤 언어로든지 하실 수 있느냐 그거를 보는 거고요. 그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계속해서 꾸준히 학습하실 수 있느냐 그거 준비가 되어 있는지도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이제 6개월 동안 계속 같이 해야 되는데 이제 같이 할 수 있는 환경에서 같이 뭔가 활동하고 이런 게 되게 중요한데 너무 쉽게 이렇게 바뀌거나 혹은 그냥 너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학습하는 거를 좀 가볍게 여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게 절실하게 끝까지 참여하고 싶다라는 것들이 있으신 분들도 있어서 그런 분들 위주로 더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어, 합격 기준은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수업 저희가 되게 빠듯하기 때문에 6개월 동안 되게 많은 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충분히 소화하실 수 있고 열심히 하실 수 있고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인지 그거를 확인하는 과정들을 테스트 과정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쟁률이라는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원하는 건 아니지만 더 많은 분들과 함께 하고 싶은데 저희 공간에 한꺼번에 나올 수 있는 인원 제한이 있고 그리고 저희 마스터들이 어쨌든 피드백을 1대1로 줄 수 있는 인원 제한이 있다 보니까 그 인원 내에서 선발을 해야 돼서 어쨌든 절대적인 능력도 보고 네, 그리고 좀 인원이 너무 오버될 때는 더 열심히 하실 수 있는 분들을 네, 그렇게 여러 가지 기준에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는 거는 이제 그때그때 좀 상황도 다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 굉장히 힘들 때가 많아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누스가 막 이틀 동안 계속 하루 종일 이틀 동안 계속 면담을 하고 그래도 다 못 뽑고 막 고민하고 그러셨던 적도 있을 정도로 네, 굉장히 빠듯한 적도 많습니다. 그래서 좀 종합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만큼 열심히 하고 준비가 되신 분들한테 기회를 많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거 참고해서 잘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과정이 아까 얘기했지만 중간에 합류하는 게 불가능해요, 저희가. 그래서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하거든요. 근데 중간에 나갈 수는 있어요, 물론. 나갈 수는 있는데, 왜냐면 매달 결제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별로 이탈자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중간에, 저희가 모시기도 어렵지만 중간에 들어올 수도 없는 구조라서 처음에 좀 이제 끝까지 같이 할 분들을 좀 찾고 있긴 합니다. 영어가 중요할까요? 아, 저거는 참 네, 뭐 중요하기도 하지만 안 중요하기도 한데 이게 참 애매한데 사실 영어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그런 적이 있거든요. 저 미국에 있는 iOS 개발자랑 LA에서 이제 온 분이랑 컨퍼런스에서 만나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분은 미국 사람이잖아요. 근데 자기는 컨퍼런스 내용을 절반밖에 못 알아듣겠대요. 영어를 못 알아들어서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내용을 못 알아듣겠어서 자기는 잘 못 알아듣겠는데 넌 도대체 몇 프로나 알아들어? 라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어 잘한다고 해서 뭔가 개발을 잘하는 건 아닌 거고요. 자료를 찾을 때 도움이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부를 잘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렇다고 뭐 영어를 잘한다고 해서 iOS를 잘하느냐 꼭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도움은 될 수 있지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네, 아까 그 영국이 아니죠. 미국 개발자분 사례를 보는 것처럼 영어를 잘한다고 해도 네, 개발을 잘하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답니다. 네. 뭐 공부하면 되죠, 모르면. 네. 마스코드 과정 중 채용을 도와주는 부분도 있을까요? 포트폴리오, 면접 등. 네. 저희는 뭐 그 홈페이지에도 그런 부분이 되게 어필되어 있지는 않고 있어요. 않고 있고 뭐 취업률이 얼마다 이런 것도 사실은 이제 추적하지도 않고 있긴 하거든요. 네. 뭐 일부러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알아서 잘 하고 계시긴 하고 저희가 아직까지는 많은 회사들이 문의가 오기는 해요. 이메일로 오고 또는 그냥 마스터들이 지인을 통해서도 연락이 많이 오거든요. 많이 오고 이제 저희는 뭐 예를 들어서 슬랙에 리크루트라는 채널이 있기는 해요. 그곳에 이제 자유롭게 그냥 올려드리고 그곳에 이제 뭐 물론 올릴 때 저희 기준으로 좀 이상한 회사다 그러면은 저희는 공유를 해드리진 않아요. 당연히. 그래서 괜찮은 회사인지 확인 어느 정도 하고 그냥 올려드리고 연결을 해주는 구조고요. 그런 자리가 뭐 몇 개다 이렇게 막 약속드리긴 어렵지만 이제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많아지고 있고 공식적인 절차는 아니나 그러니까 물론 몇 개 기업은 아예 저희랑 이렇게 채용 연계를 하고서는 진행하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있기는 하고 이제 비공식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아직은 더 많고요. 뭐 채용을 위해서 뭐 모의 면접을 1대1로 다 해주냐 그렇진 않아요. 그렇지는 않고 이제 마스터들이 과정이 끝날 때 뭐 시간에 따라서 할 수도 있지만 그거를 교육 과정으로 포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뭐 이력서나 이런 것들을 리뷰하는 것들은 저희가 뭐 특강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마스터들이 그런 것들을 후반부에 조금씩 봐주는 정도 그렇게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나요? 네, 이따가 비슷한 질문으로만 해주시고요. 내년부터 코코아 과정을 들으려고 하는데 코코아 과정을 들으면 마스터즈 테스트에 몇 %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제 기준으로. 네. 그래요? 왜냐면은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도 지금 코코아가 진행 중이긴 한데 작년에 코코아 하셨던 분들의 만족도가 높고요. 그분들이 마스터즈에 오셔서 굉장히 잘하셨어요. 네, 잘하셔서 그걸로 결과론적으로만 보면은 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근데 저도 당부 드릴 게 있는데 코코아는 정말 왕 초보를 위한 과정이거든요. 근데 막 너무 잘하는 분들 오셔가지고 힘들어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더라도 이제 나는 충분히 프로그래밍을 할 줄 알아. 그러면은 제발 좀 코코아는 좀 안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좀 아,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또 다른 측면은 응, 응. 제가 지난주부터 코딩 시작했어요 하고 오셔도 힘들어요. 그건 그렇지. 네, 그것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렇구나. 모르겠다. 그리고 그건 이제 내년에 코코아 과정이 진행되기 전에 저희가 또 이렇게 수준이라든가 그런 걸 따로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테스키 기간에 학교 수업이 많이 겹쳐서 이거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과정이 생각보다 커뮤니케이션하고 같이 학습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빠지시면은 많은 부분을 수업 시간만 같이 하면 되겠다 그게 아니거든요. 요거는 테스트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 테스트 테스키 기간에만 기간에 아, 죄송합니다. 근데 역시 네. 그것도 부족해요. 제 생각에는 아마도 3일 풀로 쓰셔야 될 겁니다, 아마. 그래요? 네. 그럼 문제가 어려운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진 않고 네. 그냥 적당히 그렇죠. 3일 정도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다. 어떻게 된 거지? 네. 네. 알겠습니다. 잘 조금 모르겠어요. 부족하실 수 잘 있다는 모르겠어요. 거 감안하시고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변경되는 수강 금액이 변동이 있어요. 그거는 미정입니다. 네. 근데 지금 봐서는 오프라인으로 갑자기 변경이 될 확률이 전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확률이 낮다, 매우 낮다. 왜냐면 그렇게 해서 지방에 있다가 갑자기 바뀌면 좀 곤란하잖아요. 네. 그리고 그 다음 질문. 공간, 네. 공간 이용은 굉장히 제한적일 것 같습니다. 네. 일주일에 1회 정도, 그것도 특정한 기간에 아마 저희가 오픈을 해서 장소 이용을 강남구 그 뱅뱅 사거리에 있긴 하거든요. 서초구구나. 네, 거기 있는데 네, 제한적으로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이게 코로나 때문이거든요. 여기 밑에도 질문이 있는데요.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위드 코로나로 가면은 괜찮을 것 같았는데 보니까 또 잘 모르겠어요. 저희 방침이 아니라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오프라인 활동을 많이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방침을 따라간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면
네. 자유롭게 만약에 정부에서 허가한다면 저희 오프라인 활동이 좀 늘어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온라인으로 진행이 불가능하진 않다. 언제 온라인으로도 충분히 진행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이제 코딩 테스트 제출 기간이 저번 주 때 일주일이고 이번엔 3일 정도 난이도는 같나요? 아니요, 안 같습니다. 더 쉽게 낼 생각입니다. 네. 날짜가 줄은 만큼 쉽다고 합니다. 네. 2차 테스트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나요? 이거는 클래스별로 다릅니다. 그리고 이거는 매년 달랐고 클래스별로 달라서요. 요거는 죄송스럽게도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이제 JK도 말씀드렸고 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어떤 분을 모시려는지 이제 그걸 기준으로 조금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아이디어로 프로젝트를 만들 기회가 있을까요? 아니면 6개월 동안 주어진 분? 없습니다. 네. 아이디어로 프로젝트를 만들 기회가 뭐 중간에 짧게 생길 수 있지만 현재는 없습니다. 예, 중간에 잠깐 방학 있나요? 방학 있었나? 방학 있나 없나 모르겠는데요. 방학은 뭐 연휴 끼고인가 하여튼 일주일 네. 정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보통 그 시간대 아무도 코딩하지 않아요. 다 그냥 어디 놀러 갔다 오려고 그러지 절대 컴퓨터를 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와보시면 알 거예요. 왜 네. 그런지. 마스터즈 과정은 대단한 각오를 하고 오셔야 됩니다. 저희가 그렇다고 스파르타식으로 막 그런 방식은 절대 아니거든요. 네, 맞아요. 저희는 되게 배려와 그 다음에 서로 존중하는 문화가 강해요. 그런데 그만큼 또 협업도 많이 하고 굉장히 즐겁고 너무 좋은 얘기만 많이 드렸네요. 뭘까? 힘들고 즐겁다? 뭐 이 정도 생각하면 네, 맞을 것 같아요. 딱 이상한 두 곳이네요. 줄이면. 힘든데 즐겁다. 네. 맞아요. 아마 이제 다녔던 분들이 혹시 주변에 계시면 많이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아마 많은 답을 얻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네, 그건 없고요. 안타깝게도 자신의 아이디어로. 근데 뭐 6개월 지나면은 마음껏 하실 수가 있고요. 2차 면접은 기술 면접인가요? 그것도 막 섞여 있습니다. 네. 기술 뭐 굳이 회사로 따지면 기술과 인성이 섞인 그런 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백중이나 프로그래머 문제들을 푸는 것보다 그냥 프로그래밍 구현하는 걸 목표로 공부하면 문제 푸는 데 도움이 더 될까요? 문제 질문이 많네요. 아무래도 그런 게 좀 그렇겠죠. 네. 근데 알고리즘 문제랑은 좀 거리가 있다고 했잖아요. 네, 네. 네. 음, 그냥 프로그램이 더 좋겠죠.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우리 코딩 테스트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냥 평소에 만들고 싶었던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런 거를 짜는 연습을 해보면은 도움이 될 거예요. 네. 오늘 오전에 그런 짠 게 없는 프로그램을 사람은 얘기해주고 어떻게 해야 싶은데 될까요? 얘기를 해줄 수가 없다. 여튼 제가 쓸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너무 만족스러웠는데 그걸 말해줄 수가 없어요. 약간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네. 호눅스가 문제를 만드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호눅스 뒷조사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네. 자, 그다음에 마스터 과정에 TA들이 함께 참여. TA는 이제 뭐 조교 같은 걸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방식들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아마 코드 리뷰라든가 뭐 이제 클래스마다도 좀 차이가 있겠지만 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약간 TA랑은 좀 다르죠. 보통 코드 음, 리뷰어가 있을 가능성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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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죠. 네. 네. 한 클래스에 보통 몇 명인지는 저희가 이제 설명 그 이메일로 드렸는데 뭐 클래스당 20명에서 최대 50명 내외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올해는 클래스별로 조금 다르지만 작년보다 같거나 조금 더 많이 모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생각만 있어요. 생각만. 네, 네, 자꾸 네, 호눅스가 네, 경쟁사에서 오신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요. 그 다음에 그다음 아까 과정에 따라 추천하는 순위를 매겨주셨는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거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그거는 네, 뭐 순위는 의미가 없습니다. 클래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정보로 오늘 그걸 설명해 드리기는 어렵고요. 안타깝게도 근데 저희가 iOS는 진짜예요. 진짜 iOS는 저라면 iOS 고르는 건 진짜야. 진짜 그건 진짜야. 그건 이제 스위- 호눅스의 개인의 의견인 것 같고요. 네. 네. 호눅스가 그냥 하고 근데 싶어서 그런 거죠. 네. 저는 자바를 하고 싶은데요. 그렇군요. 자바. 근데 스위프트와 자바라는 언어 두 가지를 놓고 솔직히 하나 골라보세요. 스위프트 모르겠습니다. 코틀린 자바. 네.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뭐 사실 뭐 유튜브도 그렇고 많이 보면은 이제 어떤 프로그래밍이 좋냐 뭐 하여튼 관심 있는 것들이 있을 것 같으니까요. 그거는 이제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안드로이드 과정 질문이 나왔습니다. 드디어 아이비 와, 님이 오늘 아이비 님이 예전에 저희 이제 작년에 마스터즈를 같이 하시진 않아서 저희만 말을 많이 했는데 요거 답변을 좀 주십시오. 코틀린을 모른다. 네, 우선은 앞서서 다른 분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단계면 지원하셔도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과정 중에 초반에 코틀린 무급적인 수업이 있긴 있는데 그 기간에 충분히 집중해서 하시고, 그리고 사실 안드로이드 개발을 하시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가셔도 괜찮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자바에 대한 경험이 있으셨을 때 조금 더 빠르게 숙지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네, 저는 지원하셔도 좋습니다. 네, 그렇답니다. 네, 아이비 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거 좀 닫아주시고요. 맨 위에 것도 닫아주십시오. 잠깐 광고성 멘트를 한번 드려도 될까요? 네. 이제 채용이나 이제 그런 부분으로 코드스코드 문의는 사실 기업에서도 좀 오고 있는데요. 뭐 꼭 네카라쿠베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제 여러분 알죠? 그게 무슨 회사들인지. 이제 그런 회사들에서 저희들에게 어떤 피드백을 주시냐면, 지원하는 비율 대비 가장, 어, 뭐라고 해야 되지? 합격률이 높다는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코드스쿼드 분들이 굉장히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뭐 저희가 잘했다기보다 역시 네, 그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모시고 그분들이 끝까지 잘 해내서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위주로 진행되면 오프라인으로 진행했을 때보다 뽑는 인원이 더 많나요? 오프라인으로 진행했을 때보다 뽑는 인원이 더 많나요? 요거는 이제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온라인은 아무래도 이제 장소에 제한이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내년에 또 지원하신다. 네, JK가 답변을 주시겠습니다. 아, 네. 올해 떨어 내년에 다시 지원하신다고요? 네. 어, 프로그래밍 연습을 많이 해보라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꼭 앱을 만들려고 프로그래밍을 짜는 게 아니라 그 뭐 스위프트면 스위프트, 코틀린면 코틀린, 그리고 그 언어로 화면이 없더라도 프로그램은 많이 짜볼 수 있거든요. 그 연습들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이제 그 연습을 하기 위해서 좋은 게 뭐냐 그러면 사실 그거는 되게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방법이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알고리즘 테스트를 하는 사이트들은 사실 그건 다 시험 문제거든요. 어떤 뭐 대회용이나 어떤 그 빠른 시간 안에 빨리 무언가를 풀기 위한 대회용이지 그건 프로그래밍 연습용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이트에서 있는 문제들보다는 뭐 다양한 그 사례들로 연습할 수 있는 문법을 연습하던 뭐 어떤 뭐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마방진 같은 걸 만든다던가 뭔가 단순한 뭐 게임 같은 걸 만든다던가 뭐 이런 무언가 목적을 가지고 프로그래밍을 연습하시는 게 네, 어떤 언어든지 프로그래밍을 연습하시는 게 그게 이제 다 어떤 분야로 넘어가든지 간에 필요한 것 같고요. iOS뿐만 아니라 어떤 데서든지 확인하실 수 있는 거라서 네, iOS 코스가 아니더라도 네, 그런 내용들을 연습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으로 그게 충분히 이제 어떤 거든지 뭐 하루 이틀 뭐 공부해서 충분히 작성할 수 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제 자기가 만들기 재밌는 거 앱을 만드는 게 재밌으면 앱을 만들어 보시고요. 네, 그렇게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꼭 마스터즈나 저희랑 함께 하지 않으셔도 그렇게 학습하시면 네, 아마도 네, 다음 스텝으로 뭔가를 다른 걸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어, 제가 갑자기 생각난 거 하나 잠깐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 문제에 관심이 많잖아요. 근데 문제를 보는 순간, 내가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네 하고 닫아버리는 경우를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3일 동안 또 뭔가 최선을 다하면서 찾아보고 당연히 스스로 푸셔야 되겠죠? 스스로 찾아보고 노력하면서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여러분들에게도 좋고 중요한 시간이 될 것 같고, 저희들도 그런 것들을 원하지 않을까. 예,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도전을 다 못 풀더라도 해서 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2차 테스트의 경우 1차 합격 인원에 따라 문제풀이냐 면접이냐로 바뀌는 건가요? 요거는 이제 그렇진 않습니다. 네, 그렇진 않고 인원에 따른 게 아니고 그냥 요거는 이제 클래스별 조금 차이가 다른 방법이고, 네, 그냥 그런 거고 뭐 인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리고 오늘 질명한 유튜브에 올릴 거죠? 아, 정말요? 네, 요거를 지금 몰랐는데.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편집 좀 해주세요. 음, 네, 뭐 어떤 걸 편집해야 될까요? 그냥 저는 다 빼주세요. 네. 작년에도 그랬던 것 같은데. 자, 아, 말조심 좀 해야지. 아, 부스트 캠프에서 활동하고 계신데 부스트 캠프와 코드 스쿼드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JK가 얘기해 주십시오.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 이거는 비슷한 점도 있고 뭐 차이점도 있는데 우선은 부스트 캠프는 그 분야가 조금 다르고요. 웹이 이제 풀스택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네, 웹에서 웹 트랙이 조금 더 그 할 일들이 많고요. 뭐 모바일이 나눠져 있긴 한데 그래서 분야들이 조금 다르고 코드 스쿼드는 일단은 더 프로그래밍을 더 많이 안 해본 분들이 시작할 수 있는 단계부터 좀 되어 있고요. 부스트 캠프는 조금 더 바가 높은 것 같아요. 경쟁도 심하고 거기는 전공생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약간 좀 맞아요. 네, 음, 다른 분들이 네. 계신 것 같고 물론 양쪽 다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뭐 코드 스쿼드에서 마스터즈 하고 부스트 캠프로 계속 하시는 분도 있고 부스트 캠프를 하다가 조금 더 공부해야겠다 싶어서 뭐 이렇게 오시는 분도 있고 뭐 그런 것 음, 정도는 있는데 이제 큰 차이는 어, 부스트 캠프는 조금 더 그 수업하지 않는 거에 더 끝단에 가 있고요. 더 활동들을 피어 활동들을 많이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마스터즈는 조금 더 마스터들이랑 리뷰하거나 마스터들과 이렇게 인터랙션 하는 게 조금 더 많은 차이점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부스캠프는 조금 더 인원이 많고요. 코드스쿼드 마스터즈 코스는 인원이 좀 그는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또 그리고 저희가 그걸 피드백 할 수 있을 만큼의 인원들만 선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인터랙션 할 수 있는 거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부스캠프랑은 그 마스터들이랑 이렇게 부딪히는 횟수가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렇답니다. 네. 둘 다 훌륭한 코스는 맞죠? 네. 훌륭한 코스입니다. 그리고 비전공자 전공지 약한데 웹에 잘라도 백엔드 지원 가능할까요? 네. 가능하죠, 원옥스? 네, 가능하죠.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와서 네. 공부하시면 돼요. 네네네. 근데 가능하죠. 앞으로는 수업 많이 공부하셔야 돼요. 또 많이 해야 된다고 하시네요. 네, 네. 그냥 말고 아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아주 많이 해야 된다고. 네. 네. 네, 중요한 지식이니까요. 백엔드건 프론트건 이제 네. 와서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백엔드 질문입니다. 어느 정도 뭐 또 비슷한 질문인 것 같은데 프로그래밍 할 줄 알면 안 뽑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성장 포텐을 많이 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프로그래밍 할 줄 알면 잘 뽑죠. 네, 그렇답니다. 그런데 이제 성장 포텐이 있다. 그걸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확인할 수 있다면 뽑을 수 있겠죠. 근데 음, 기본적으로 프로그래밍을 할 줄 알아야 뽑힙니다. 근데. 네. 저희는 이제 기준적으로는 당연히 절대적으로 봐요.
여러분들을 절대적으로 많이 보고 거기에 따라서 인원이 어느 정도 이제 그 딱 정해놓은 맥스를 넘으면 모를까 대부분 다 절대적인 기준으로 그냥 봅니다. 오히려 진짜 너무너무 잘한다 그러면은 또 고민이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도요. 반대도 마찬가지겠지만. 네. 그리고 iOS 과정을 해도 잘 따라갈 수 있을까요? 그럼요. 네. 아, 이거 JK가 답변이 되지만 네. 가능하겠죠? 어차피 테스트를 통과하면. 네, 뭐 프로그래밍 경험이 음, 적으면 이제 프로그램 그 아까 절대적으로 바라본다는 그 프로그래밍 테스트에서 조금 위험하실 수는 있겠지만 네, 프로그램을 충분히 네. 하실 수 있다. 그러면 음, 뭐 과정에서는 충분히 하실 수 있을 텐데 좀 어려우실 수는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전공자 비전공자 문제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전공자도 프로그래밍 많이 안 해보고 전공자도 학교 다닐 때 놀고 다니고 그랬으면 똑같이 못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전공자라서 잘하고 비전공자라서 못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그 시간을 얼마나 썼느냐, 학습하는 데 시간을 얼마나 쓰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차이인 건데 그걸 비전공자냐 전공자냐 가지고 구분하기는 좀 어렵고요. 좀 절대적으로 보면 전공자들이 한 학기에 보통 전공 수업을 듣는데 쓰는 시간이 400시간이 넘거든요. 그럼 1년이면 거의 800시간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비전공자더라도 800시간 정도 공부를 하셨으면 전공자랑 별 차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만큼 시간을 쓰실 수 있느냐, 그것도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네. 그거를 충분히 안 하셨다면 800시간 정도 쓰실 각오를 하고는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 iOS든 아니든 어느 분야든 예, 지식은 필요하거든요. 안 필요하진 않습니다. 네. 뭐 반대로 전공자라고 프로그래밍을 잘하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 네, 프로그래밍 맞아요. 뭐 4년 배워도 코딩 며칠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비전공자란 말 자체는 개인적으로 안 좋아하는데 그냥 열심히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다 음. 뭐 앞으로 공부 열심히 하시면 다 물론 뭐 너무 희망을 드리는 것 같긴 하지만 그만큼 혼욱수 얘기한 것처럼 열심히 하셔야 된다는 거겠죠. 네. 뭐 공부할 거 많으니까 좋지 않습니까, 앞으로? 네. 별다른 일이 없다면 마스터즈 코스가 진행될 계획인가요?인데 요거를 우리가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이제 내년부터는 하반기에 마스터즈 코스를 하면 좋겠다라는 계획을 좀 세워두긴 했는데요. 요거는 저희가 빨리 또 결정을 해서 홈페이지에 안내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2차 테스트 일정, 2차 테스트 방식 뭐야 이거? 네. 2차 문제풀이는 무엇인가요? 아, 예. 2차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매한 문제풀이일 수도 있고 면접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요. 네. 예, 그거는 여러 가지 각도로 저희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뵐 것 같습니다. 그건 이제 1차 끝나면 바로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1차 통과 인원은 총 인원의 몇 배수 정도인가요? 요거는 네. 절대적인 기준으로 저희 기준에 어느 정도 되는 분들이 몇 명일지 모르기 때문에 예상할 수는 없네요. 보통 우리 절대평가에 가깝죠. 그냥 절대평가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네. 네네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문제를 보고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건 전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절대 포기하지 말고 하는 데까지 해서 열심히 좋은 즐거운 시간으로 그 3일 동안 즐겁지 않을래나? 네, 열심히 해서 좀 제출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교육이 필요 없을 정도로 지식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얄짤 없나? 무슨 말이죠? 이게 그거죠. 너무 잘한다. 예, 아, 그렇죠. 네네.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경우 한 명도 없었습니다. 네네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아, 네.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안 예전에 오시죠? 그러면 뭐하러 와요? 갔겠 취직했겠죠. 구글 네, 갔겠죠. 맞습니다. 네. 그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 오시면은 물론 잘하신 분이 있겠죠. 근데 오시면은 몇 주 만에 금방 다 소진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저희가 이제 처음에 그 교육 과정 보면은 좀 이제 CS에 대한 문제풀이가 처음에 있어요. 2월 초까지 있는데 이제 그게 좀 약간은 외로우면서 되게 빡빡하고 힘들게 진행될 수는 있거든요. 밀도 있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네, 그때도 되게 좀 힘드실 거예요. 그 각오도 좀 하셔야 돼요. 후끈한 겨울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절대평가에 가깝습니다. 정말로, 정말로. 네. 근데 이제 인원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 맥스에 도달한다면 어쩔 수 없이 네. 그런 안타까운 일이 생길 수도 있겠죠. 네. 기반 지식이 필요한 코스는 어떤 코스인지 다 기반 지식은 필요하죠. 네. 근데 이제 그게 얼마큼이냐의 차이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두리뭉실한 답변인 것 같지만, 네. 뭐 코스별 그게 확 다른 건 아니에요. 네. 백엔드 질문입니다. 타원으로 지원할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해당 과정에 언어를 익혀서 요거는 본인이 잘 판단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잘 하시는 언어를 하시는 게 아무래도 통과에는 유리하실 제 수가 있어요. 생각에는 잘하는 언어로 지원을 하고 그렇지만 이제 해당 언어는 공부를 시작하면 좋겠다. 그 정도일 것 같아요. 네. 보통 몇 명인가요? 한 클래스에? 아까 말씀드린 20에서 50명. 매일 혹시 이제 계획 확인해 보시면은 다시 확인할 수가 있고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습니다. 잘릴 수 있냐? 저희가 뭐 자를 권한이 있지는 않은데요. 사실 수업을 못 따라가는 것보다 동료들에게 이제 좀 피해를 준다거나 예를 들어서 좀 안어 코드를 위반한다거나 저희는 되게 서로를 존중하고 수평적인 문화를 지키면서 협력적으로 같이 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함께 하면서 할 준비가 안 돼 있는 분들은 코드스코드에 저는 개인적으로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함께 성장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분들, 서로 존중할 줄 아는 분들, 그런 분들이면은 끝까지 잘 하실 것 같고, 뭐 못 따라간다고 열심히 하시면은 당연히 뭐 저희가 뭐 자르겠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오히려 아까처럼 그런 안어 코드 위반이나 이런 게 오히려 자른 사례는 없었죠, 그래도. 네. 네. 근데 안 맞아서 나가신 분들은 확 있죠? 없지 그럴 수 않죠? 있죠. 네. 네. 업으로 안 맞을 수 돌아가신. 있어요. 안 맞을 수 있어요. 네. 맞아요. 원래 이제 직업이 있는 분들, 내가 뭔가 돌아갈 곳이 있는 분들이 중간에 조금 이렇게 그것도 그래요. 열심히 안 하는 분들이 좀 있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좀 간절함이 많은 분들이 또 네, 잘 하시더라고요. 다른 경우도 있었어요. 저와 면담한 친구 중에는 이렇게 자발적으로 내가 뭔가 많이 하는 것보다 나는 누군가가 이렇게 결정 내려준 걸 따라가는 게 편한 사람이란 걸 깨달았다. 그리고서 나가신 분도 있었어요. 네네. 근데 진짜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시면서도 이건 좀 너무 오버한 표현일 수 있지만 코드스코드 6개월이 되게 많은 성장에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실 것 같아요. 제가 느낀 후기로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될 겁니다. 합격 인원 네, 미달은 없고요. 세 번째 말씀드리지만 생각보다 포기하는 분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 문제를 보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네. 그러다 이제 어려우면 포기해서 미달이 될 수도 있겠죠? 네. 근데 그런 적은 코드스코드 처음에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없는 것 같네요. 안타깝게도. 네. 맨 처음 한 번 빼고는 한 번도 없었어요. 첫 기수 한 번. 그죠? 네, 그때 6개월 동안 수업을 한 번도 안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과정을 만든 적이 있어요. 놀랍게도. 그래서 중간에 여기는 왜 이러냐 하면서 나가신 적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네, 수업을 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예. 질문 다 사라졌다. 자, 이제 추가적인 질문이 없는 것 같은데요. 시간은 이제 8시 10분 정도 됐고, 뭐 음성 또는 채팅창에 못다한 이야기 하셔도 됩니다. 저 한마디만 해도 되나요? 되겠죠? 예, 그럴까요, 마스터들? 네. 질문은 남기셔도 되고요, 채팅창에 네. 해주십시오. 저 뭐야 저거 웃기다. 체크 일단 나왔다. 호눅스의 이야기를 듣고, 네.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은 일단 두 가지가 있는데 왜 이렇게 웃기냐. 아니 이게 우리 코드스쿼드가 그렇게 엄청난 곳은 아니에요. 코드스쿼드 온다고 뭐 인생이 바뀐다든가 물론 그런 후기도 있긴 있는데요. 그 정말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분들은 사실은 코드스쿼드 안 왔어도 잘 될 분들일 가능성이 되게 높고요. 그리고 또 반대로 이제 코드스쿼드 떨어졌다고 해서 아까처럼 내년에도 지원한다고 했는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코드스코드 떨어졌다고 해서 뭐 세상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요.
실제로 작년도에도 제 면접 2차 때 이제 떨어졌었는데 그냥 혼자 공부하셔가지고 카카오 들어갔다고, 아이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좋은 회사 들어갔다고 편집해 주세요. 좋은 회사 들어갔다고 메일로 보내주신 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막 억지로 들어오실 필요도 없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 스스로를 돌이켜 봤을 때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떤 뭔가를 했을 때 잘 해낼 수 있는 사람인가? 그렇다면은 이제 와가지고 얻어갈 수 있고요. 그 자기 주도적 학습이라는 게 꼭 모두에게 맞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이제 저희도 똑같아요. 저희도 잘 맞는 분이 있고 아닌 분이 있는데 얼마나 잘 맞을지 그런 거 잘 생각해 보시고 인터넷에서 후기 잘 찾아보시고 그리고 그 코드스코드 지원해 가지고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이비 혹시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네. 아, 네. 약간 자신이 없고 테스트가 걱정되셔서 걱정되는 마음에 비슷한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저는 수학과 전공을 했고 저도 개발을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개발을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많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전 지식이 얼마나 있고 없고보다는 하기로 마음 먹으신 이후의 과정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시작을 하시게 되면 전공 과목을 듣지 않으셨던 분들은 아쉬움이 드실 거예요. 컴퓨터 공학 지식이 내가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한 번에 단기간에 채워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게 단기간에 될 거라고 생각 안 하고, 컴퓨터 공학 수업을 이제 신청하면서 되게 장기간으로 전공생들이 듣는 공부를 따로 했었어요. 그래서 그럴 마음이 난 충분히 있고 열의가 있다라고 하시면 사전에 지식이 없던 거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오시면은 같이 공부할 친구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되게 긍정적인 자극을 많이 받고 포기하지 않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마음을 가다듬고 내가 그걸 정말 해낼 마음이 있느냐, 이걸 더 고민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내년에 처음으로 열리는 안드로이드 과정을 맡아주실 아이비의 이야기였습니다. 안드로이드 주변에 많이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네. 그다음에 JK도 좀 이야기를 좀 마무리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다들 걱정이 많으신 거는 네, 예상이 되는데 혹시 이제 좀 인원이 제한이 있는 점은 네, 저희도 좀 아쉽게 생각하고요. 네, 그렇지만 만약에 그 충분히 준비를 하셨고 프로그래밍 연습을 많이 하셨고 그 코드스코드 오셔서 하고 싶으신 그 마음, 그 열의가 있으시면 충분히 전달이 될 거고요. 네, 저희도 이제 진심으로 여러분들을 만나서 내년에도 또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례들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만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랑 같이 과정을 같이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여러분들도 준비가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설명회도 하는 거고 그래서 뭐 그걸 준비하기 위한 또 코코아 과정도 열고 있는 거고 네. 마스터즈는 저희가 계속 운영을 해오고 있지만 예전에는 이제 1년 동안 내내 그냥 한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 속대로 자기가 3개월 다니고 싶으면 3개월 다니고 뭐 1년 다니고 싶으면 1년 다니고 그렇게 운영한 적도 있었거든요. 네, 요새 6개월로 하는 이유는 현실적인 이슈가 좀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 함께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개인적인 사정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1년을 다니는 게 커리큘럼 저희가 권장하는 거는 커리큘럼뿐만 아니라 권장하는 거는 최소한 1년 정도는 준비를 하시고 그중에 6개월 정도는 저희랑 함께 하시더라도 앞에 6개월을 준비하셨던 뒤에 6개월을 준비하시던 최소한 1년 이상은 준비를 하시고 이제 더 학습할 거리들을 차곡차곡 쌓아서 취업 준비를 하시는 거를 권장을 드리는데 굉장히 그
1년 동안 저희랑 다 같이 하는 거는 굉장히 생활적인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6개월 정도만 함께 하는 거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더 늘리는 걸 원하시는 분도 줄이는 걸 원하시는 분도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함께 할 수 있는 기간은 6개월이니까 그 기간 이내에 준비를 잘 하셔서 지금도 조금씩 프로그래밍 연습을 다양한 방식으로 열심히 하시면 네, 함께 하실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네, 저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저는 뭐 여러분 똑같은 얘기야. 혼옥수랑 아까 JK IB가 해주신 말씀이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이 다 섞여 있어서 전 따로 말씀 안 드릴 예정이고요. 또 질문이 올라왔는데 뭐 이거는 뭐 답변을 지금 MBTI는 와서 이제 한번 네, 맞춰 보시고요. 그 다음에 마스터즈 과정은 많이 어렵나요? 얼마나 어렵나요? 예, 코코아 하신 분들이 올린 것 같은데요. 네, 저희 비슷해요. 네, 비슷하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1차 테스트 풀고 제출하면 네, 그렇습니다. 그거 이제 그 홈페이지에 보면 링크 1차 나오는 링크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뭐 제출 방법도 다 나옵니다. 네. 비슷한 구조인가요? 수업은 짧고 스스로 하는 시간이 긴. 네, 수업은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짧습니다. 네, 코코아 과정에서 만약에 방식이 너무 안 맞고 내가 힘들고 도움이 안 되고 그러면은 코드스코드 과정이 약간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마스터즈는 좀 다르긴 하겠지만 전체적인 방향이나 맥락이나 이런 게 거의 비슷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참고로 해서 어떻게 학습을 할지 오시면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 모든 답변도 다 드린 것 같고, 마스터들의 이야기도 좀 잘 들었고요. 네. 그러면은 오늘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8시 20분인데 많은 분들 참석해 주시고 끝까지 남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코드스코드에 관심을 가져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코드스코드와 함께 하지 않더라도 또 함께 하더라도 계속 즐거운 코딩 하면서 네, 좋은 멋진 프로그래머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